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37% 하락을 했고 S&P 500은 2.9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3.62%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2.37%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7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테슬라 역시 4%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6.91% 하락을 했고 AMD 역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의지를 내비치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폭등을 했고 이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급부상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유럽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상정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WTI 가격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배럴당 120.23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에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 번째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 약보합 상태로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는 3% 이상 하락을 했고 결국 3.6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10% 이상 상승을 해 34.7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월가를 대표하는 빌 에크먼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 3차 대전은 이미 시작했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는 데 늦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확산될 것이라 언급을 했고 현재는 푸틴의 세계적인 야망이 초기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나스닥 시장은 3% 이상 급락을 해 RSI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이전 바닥을 찍고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은 오늘 다시 급락을 해 앞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1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러한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극도의 공포감에 왔을 때가 분할 매수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13까지 내려왔고 이것은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중 이러한 기회 때 투자만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보조지표를 유심히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발표가 됩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5% 상승을 했지만 이번 2월 소비자 물가는 7.8%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2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인 7.8%를 넘어 8%를 기록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38,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은 내일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SE와 같은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폰 SE는 5G 지원과 신형 칩셋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JP모건은 애플이 10억 명이 넘는 중저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했고 구형 아이폰 모델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애플 차트를 보시면 오늘 2.37% 하락을 해 주가는 121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37까지 내려왔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좋진 않지만 이렇게 기업에 현금이 있고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애플의 주가는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현금이 많은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작년과 재작년 같이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좋은 제품이 나올 경우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흐름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주가 역시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121선에 물리게 된다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대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공주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5% 이상 하락을 했고 델타 항공 역시 12.8%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항공주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역시 오늘은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 결제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렇게 카드 회사마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은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SEC가 제출한 서류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50억 달러 상당의 석유회사 지분을 인수했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옥시덴탈 차트를 보시면 오늘 1% 하락을 했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로 인해 RSI는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모건스탠리에서 팔란티어의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드래프트킹즈는 주요 기간에서 기존 매수에서 보류로 강등을 당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비록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늘 0.81% 하락을 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자들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 관련 주식들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2.95% 하락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가 36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나오셨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지수 역시 많이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